지난 2024년 10월 이사는 특별한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얼핏 보기엔 모양도 이상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미지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안에는 무려 1억 개가 넘는 수많은 은하와 별들, 천체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발사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100억 광년 이내에 들어오는 수많은 은하들의 입체적인 지도를 그리기 위한 첫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관측 데이터로 완성한 우주 지도의 극히 일부, 한 조각의 데이터죠. 이것은 앞으로 완성될 우주 지도 전체의 겨우 1%입니다. 그 안에만 1억 개가 넘는 천체가 찍혀있죠. 전체 지도가 다 완성된다면 무려 100억 개가 넘는 은하가 담길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이 작은 우주의 한 조각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주의 기하학을 연구합니다. 우리 은하수와 태양계 원반을 가득 채우고 있는 먼지 원반으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지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하늘 전역에 대해서 지도를 그리고 있지요. 유클리드는 우리에게 익숙한 허블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훨씬 넓은 화각으로 더 넓은 하늘을 찍을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는 최종적으로 우리 밤하늘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의 하늘에 대해서 우주 지도를 그릴 예정이지요. 이를 통해 가까운 우주부터 먼 우주까지 은하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우주 속 물질의 입체 지도를 그려나갑니다. 특히 유클리드는 우주 전역에 스며들어 있는 암흑 물질에 의해 우주 공간이 얼마나 휘어지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관측합니다. 단순히 육중한 은하단 하나에 의해서 그 너머의 빛이 휘어져 보이는 전통적인 중력 렌즈가 아니라 우주 전역에 스며들어 있는 작은 질량의 암흑 물질로 인해서 조금씩 관측되는 우주 전역 약한 중력 렌즈를 파악하죠. 이를 통해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우주 공간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를 파악하고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비중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사실 그동안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아주 여러 차례 심각한 난관을 헤쳐왔습니다. 심지어 미션 자체가 실패로 끝나버릴지 모른다는 염려가 있을 정도로 꽤 치명적인 문제들도 있었죠. 맨 처음 유클리드가 목표 궤도에 도착했을 때부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우주망원경은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의 거울이 향하는 방향도 계속 빠르게 변화하죠.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천체의 흐릿한 빛을 선명하게 담기 위해서는 망원경이 자세를 제어하면서 특정한 방향을 계속 정조준해야 합니다. 지구 위에선 GPS 위성의 신호를 받아서 현재 위치와 방향을 파악할 수 있죠. 하지만 지구 바깥 우주 공간에선 그럴 수 없습니다. 대신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 자체를 길잡이로 활용하죠. 마치 오래전 어둠 속에서 바다를 누빈 항해사들처럼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잡는 겁니다. 하늘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특정한 별들을 길잡이 별, 가이드 스타 삼아서 방향을 잡죠. 그런데 유클리드가 목표 궤도에 도착하자마자 이 가이드 스타를 추적하는 센서에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유클리드는 가이드 스타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했고 계속 시야에서 별이 벗어났죠. 당시 촬영했던 사진을 보면 가이드 스타가 계속 한자리에 가만히 담기지 못한 채 기다란 궤적을 그리면서 흘러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문제는 망원경의 자세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다시 패치하고 나서 해결할 수 있었죠. 이후 유클리드는 무사히 본격적인 첫 번째 이미지를 관측했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첫 번째 이미지 중엔 그 유명한 말머리 성운을 비롯해서 수많은 은하가 담긴 페르세우스 은하단까지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죠. 유클리드는 제임스 웹과 허블대와는 또 다른 매력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고 이제 앞으로 더 다양한 고퀄리티의 관측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또 바로 며칠 만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죠. 이번엔 망원경 광학 센서 속에서 아주 소량의 얼음이 응결하는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구에서 망원경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 일부가 망원경 안에 들어간 것이라 추정했죠. 사실 수증기의 유입 가능성은 우주 망원경을 조립할 때 항상 따라오는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망원경의 부품을 조립하는 환경은 전자제품에 불꽃이 튀기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험실 내부를 항상 상대 습도 50% 정도에 머무르도록 유지하죠. 또 우주 공간에서 급변하는 추위와 태양빛으로 인한 열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안에는 플라스틱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일부 물방울들이 함께 묻어 있을 수 있죠. 불행하게도 유클리드 안에도 일부 물방울이 묻어 있는 채로 우주로 발사되었던 겁니다.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 분출된 물방울은 빠르게 응결했죠.
하필이면 얼음이 망원경에 아주 민감한 센서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유클리드 장비 안에 쌓인 얼음의 두께가 DNA 한 가닥 정도 길이에 해당하는 겨우 수십 나노미터에 불과하다고 추정했죠. 하지만 이런 소량의 얼음으로도 민감한 망원경의 장비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아예 관측 데이터 자체를 얻지 못하게 되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해결책들이 논의되었습니다. 그 중엔 망원경을 약 96시간 동안 태양 쪽 방향으로 돌려서 내부 온도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었죠. 만약 망원경에 있는 장비를 한꺼번에 온도를 높여서 가열하는 방식으로 얼음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자칫 망원경 장비 자체가 변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책은 아니죠. 대신 천문학자들은 개별 부품을 하나씩 따로따로 온도를 높이면서 물이 천천히 증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시도는 성공적이었죠. 유클리드 안에 들어간 거울 장치 중 하나는 온도가 마이너스 143도에서 마이너스 113도까지 불과 몇 분 만에 올라갔습니다. 유클리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비해서 관측 장비의 감도가 15% 향상되었죠. 그리고 이후 아직까진 다행히도 별다른 문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갖은 고생 끝에 유클리드는 드디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관측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클리드는 75분 동안 한쪽 방향을 쭉 겨냥하면서 총 4만 번에 걸쳐 하늘을 관측합니다. 이를 통해 우주 전역의 지도를 채워나가죠. 2024년 10월 유클리드는 우주 전체 지도에서 1%를 갓 채운 첫 번째 관측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 우주 지도 전체에 비하면 겨우 1%에 불과한 작은 한 조각일 뿐이지만 놀랍게도 이 작은 조각 하늘은 우리 머리 위에서 보이는 보름달 500개가 있어야 채울 수 있는 꽤 넓은 면적의 하늘을 담고 있죠. 사진을 확대해보면 얼마나 선명한 해상도로 수많은 별과 은하가 담겨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은 1995년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역사적인 딥필드 이미지입니다. 1995년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총 열흘에 걸쳐 342번에 나누어서 바늘구멍만한 작은 조각 하늘을 향해 빛을 모았죠. 전체 관측 기간 동안 빛을 모았던 시간을 모두 합하면 100시간에 달합니다. 얼핏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하늘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 5,500개 달하는 은하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이 역사적인 관측 이후로 모든 망원경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허공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빛을 모으는 딥필드 관측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 역사적인 허블 딥필드의 모습을 담은 작은 조각이 있습니다. 이 작은 조각 안에 담긴 우주를 실제 하늘에서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선 이 사진을 한 500m 거리에는 떨어뜨려야 하죠. 이 작은 사진을 그 정도로 먼 거리에서 바라본다면 정말 점처럼 작게 보일 겁니다. 그 정도로 조그만한 면적의 작은 조각 하늘 속에서 우린 수많은 별과 은하들의 빛을 담았죠. 그 빛들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120억 년 전에 출발한 우주의 과거,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저 작은 한 장의 사진 조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사진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120억 년 전의 우주와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장 내일의 하루, 겨우 며칠 전까지만 신경 쓰고 살던 우리의 비좁은 일상을 벗어나서 순식간에 수십억 년 전의 우주의 추억까지 그리워할 수 있는 우주의 일원, 우주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1972년 아폴로 16호 미션을 통해 달에 다녀왔던 우주인 찰스 듀크는 달 표면 위에 자신의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왔습니다. 자신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찍은 소중한 가족 사진을 비닐로 밀봉한 채 달 표면에 두고 왔죠. 듀크의 가족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곳에 가족 사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면서 듀크의 가족들은 50년 전 자신들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들은 하늘에 직접 자신들의 추억을 걸어둔 셈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소중한 기념일, 애니버서리의 추억 한 조각을 직접 하늘에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심지어 달에 다녀왔던 찰스 듀크보다 훨씬 더 먼 수억 년, 수십억 년 전의 우주의 과거에까지 여러분들의 추억을 새겨놓을 수 있습니다. 애니버스는 기념일을 뜻하는 애니버서리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인데요.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도 직접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날짜에 관측한 사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남아있는 바로 그날, 실제로 허블 망원경이 바라봤던 방향의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특별한 기념일을 추억할 수 있다면 마치 온 우주가 여러분들의 특별한 순간,
그 특별한 추억을 기념하는 것 같은 아주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허블 망원경의 역사적인 첫 번째 딥필드 관측이 이루어지고 나서 벌써 30년 가까운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더불어 유클리드 우주망원경, 그리고 또 발사를 앞두고 있는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망원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주망원경들은 우주 전역을 겨냥하며 아직까지도 미처 채우지 못한 우주의 빈 구석구석을 새롭게 지도로 채워나가고 있죠. 이사는 2025년 4월, 앞으로 5개월 정도가 더 지나면 두 번째 관측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거대한 조각들이 새롭게 우주 곳곳에 채워지면서 우주의 지도 퍼즐 조각이 어떻게 맞추어지게 될지 참 기대가 되네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